자, 이번 시간에는 152페이지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 할 차례예요.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작업이에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먼저 주거용 건축물부터 시작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 맨 위에 확인설명 자료라고 써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맨 윗부분에 보면 확인설명 자료, 거기 오른쪽에 2칸 더 있어요.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 보이시죠? 거기를 색칠을 해두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그 아래 칸도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도 색칠하고 이 두 칸은 왼쪽에 이제 묶어서 뭐라고 쓰냐면 모든 서식의 공통, 모든 서식의 공통으로 다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4개 확인설명서에 다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은 4개 서식에 다 있는 공통 부분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확인설명 공부할 때 확인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제시를 했냐 이거지. 정말로 제시를 했느냐, 내가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체크하는 부분. 내가 등기 권리증 보여줬다,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해역인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거죠. 자, 내가 보여준 자료에다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를 묻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확인설명의 근거 자료 등에는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다. X. 뭐 이게 또 나온다는 말은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있을 건 생각해 볼게요. 등기상 증명서 없을 리가 없잖아요.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 3가지에 체크해 보세요.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3군데.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있네? 여기에 체크한 거예요. 나머지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 후보인데 그 중에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이런 걸 물어보면 이런 게 있다, O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바로 아래 칸은 뭐냐면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다.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또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자료 요구했던 걸 적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받았으면 제공받았다고 적고, 불응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불응했다고 적어냈잖아요. 그걸 적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2칸은 4개 서식에 다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을 보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할 때도, 토지를 중개할 때도, 임목, 광업재난, 공장재난을 중개할 때도 당연히 내가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 있을 것이고, 그러다. 이 4개의 서식에 다 있는 칸이다. 그 다음에 좀만 내려오시면 유의사항 밑에 기본 확인사항, 우리 전 시간에 확인했죠. 모든 확인 설명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다. 기본 확인사항, 또 오른쪽 페이지 세부 확인사항, 또 3번째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O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요. 4개 서식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내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고,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고요. 어떤 항목을 주고 이게 기본이냐 세부냐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은 기본이고 어떤 항목들은 세부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을 일단 번호를 제목들만 쭉 한번 볼게요. 제목들만.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 뭐 종류나 소재지나 지목이나 면적 이런 것들이잖아요. 표시. 또 두 번째는 권리관계.
권리관계 적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 내가 직접 조사.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우리 확인 설명 사항 중에 특정, 권리, 공법이 있었고요. 상태, 환경 있잖아요. 상태, 환경 오른쪽에 세부로 빠져 있겠지. 오른쪽에 세부 확인 사항으로 빠져 있을 거고, 바로 이어서 입지 조건이 들어있죠. 4번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5번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 6번의 비선호 시설은 확인 설명사항이 없는 확인 설명서에만 있는 거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선호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있고, 취득 조세, 이렇게 8가지가 기본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은 9번부터 12번까지예요. 실제 권리 관계, 아까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그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까지다. 여기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13번 중개 보수, 실비 적고, 이거는 제목이 별도로 있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목이 별도로 달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확인 사항부터. 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 3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이따가 나와요. 설명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토지 대장을 보고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지목은 표시할게요. 지목은 어디에 색칠을 하냐면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 여기 색칠하세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지목을 적을 땐 공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모두 기재한다. 이러면 O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다룰 수 있으니까요. 공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다 적는다. 그럼 현장 확인도 필요하겠네요. 다음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이런 것들 쭉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뭐냐면 벽돌 조냐 또는 콘크리트 조냐 이런 것들이 대장이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용도에 색칠합니다.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고 실제 용도도 적는다. 아까 지목도 그랬죠. 지목과 용도는 공보상 내용도 적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임새니까 공보상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용으로 돼 있는데 가봤더니 커피숍이고 어린이집이고 점집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를 다 적는다. 방향도 색칠해 두세요. 방향은 어떻게 적는지 이따 나올 거예요. 방향. 다음 그 아래 칸은 중요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 칸은 잘 표시해 두세요. 별표.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가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잖아요. 건축법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1층이 잘 안 나가길래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세를 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다 불법 건축물이죠. 또 3룸인데 2룸, 원룸으로 불법으로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들, 이게 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고 위반 내용도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중요했던 것은 지목, 또 용도, 또 방향, 또 위반 건축물 여부 이런 것들을 출제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그 2번하고 9번 좀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2번은 제목이 뭐예요? 권리관계고 9번 제목은 실제 권리관계죠. 실제 권리관계. 그럼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리관계는 등기된 거고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가 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권리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이 권리관계라고 하면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원래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등기된 권리는 권리관계라고 표현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실제 권리관계라고 표현하니까 있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시험에서. 네.
자,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3번 그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좌. 이쪽이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참 잘 나옵니다. 여기서 형광펜이 한 2개 정도 필요합니다. 2개 정도. 일단 제가 실판에 대충 그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글씨가 적혀 있는 3칸 글씨만 적혀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3칸만 이렇게 테두리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요. 형광펜으로 칠해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다 이제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쓰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은 건폐율 상한 또 용적률 상한이 있을 거예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자 이것도 이게 테두리를 색칠로 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색칠한 다음에 뭐라고 쓰시느냐? 시, 군, 조례 이렇게 써요. 시, 군, 조례. 무지하게 잘 나와요 시험에. 다 쓰셨으면 또 왼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그 아래 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2칸이 있어요. 글씨가 들어있는 2칸. 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을 이렇게 테두리를 묶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묶어서 뭐라고 쓰시느냐?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투기지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토지 투기지역 또 주택 투기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3칸이 있을 거예요. 주택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 3칸만 이렇게 테두리로 또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쓰냐면 조금 길어요. 2줄 되라는데 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쓰시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다 썼어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전체는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고 잘 암기를 해놔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 계획인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확인해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다 적었으리라 믿고 동그라미 4번 들어갑니다. 입지 조건은 제가 도대차 교판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도대차 교판이 드디어 여기 나와요. 하나씩 찾으세요. 도는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차. 주차장.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죠. 파는 판매 및 의료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그 오른쪽 칸까지 다 체크하세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다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죠. 백화점 할인매장이 너무 가까우면 거덜나죠. 거덜납니다. 껌 사러 갔다가 카트 사오죠. 자, 도대차 교판. 이게 입지 조건이다. 입지 조건이고 이것이 기본이냐 세부냐. 기본이다. 이것만 물어봐요. 도대차 교판. 특히 파는 판매 의료시설은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항목을 꼼꼼하게 물어봐요. 이러한 뜻을 딱 보고 기본이냐 세부냐 뭐래요? 기본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입지 조건 받고 바로 밑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조체. 각 동마다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죠.
관리 주체는 위탁 관리이냐 자체 관리이냐 이런 것들은 개공이 조사하라고 아니면 물어보라고. 조사하라고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물어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비실 있는지 관리 주체는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개공이 직접 확인해 적으라고요.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중개하잖아요. 그 단지 아파트 개공이 그런 것도 모르고 중개합니까?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6번. 비선호 시설은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이거예요. 혐오 시설이 있냐 여부를 내가 알아 물어봐. 아, 내가 알지. 1km에 혐오 시설이 있는 걸 개공이 그 동네 지리도 모르고 중개합니까? 그건 알죠. 있으면 적으라 이거죠. 이게 지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니까 근처에 혐오시설 같은 게 있으면 싫죠. 비선호 시설. 예를 들어 뭐 장내 문화원 옆집에 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도축장 옆집 말도 안 되죠. 5분에 돼지 한 마리씩 죽어나옵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 소각장 뒷집 다 싫잖아요. 비선호 시설. 직접 조사 기본이란 걸 물어봐요. 자,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오른쪽에 색한다 색칠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색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취득조세 종류 세율도 색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딱 세 가지를 적는 거구나. 세 가지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8가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8가지 이 기본 확인 사항에 대해서 154페이지 갑니다. 154페이지 가면은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성 방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에 어디부터 하냐면 세부 항목부터 세부 항목의 1번에 따옴표부터 밑줄 칩니다. 따옴표부터 제가 있는 건 다 밑줄 치세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는다. 끊으시고 아까 봤던 거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다음 계속 밑줄.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만큼만 밑줄 돼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내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적고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적고 풀응했으면 풀겠다고 적어라 이거예요. 자, 이 두 칸은 모든 서식에 다 있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했고요. 1번 받고 자, 방금 작성 요령이 1번 맞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도 밑줄 쫙 치세요. 동그라미 1, 대상 물건 표시부터 동그라미 8,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까지 이만큼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기본 확인 사항이죠, 이게. 기본 확인 사항.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 이만큼은 어떻게 적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좋아요? 그렇게 적는 거죠.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 기본 확인 사항의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동그라미 1. 자, 제가 있는 거 다 밑줄 치세요.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좋아요. 끊으시고 계속 밑줄 칩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적는다. 그렇지. 주택일 땐 거실, 안방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지 한 4년 됐는데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방향을 적는다. X. 근데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을 가지고 거실, 안방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 주택의 경우는 거실, 안방 등 주실 방향. 나머지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적는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 권리관계는 뭘 보고 적어라?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적는다. 좋아요.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5번. 5번에 동그라미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이 부분에서 자, 건폐율부터 체크합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끊으시고 건폐율 상한 여기 아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해도 몇 주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또 끊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그 밖의 사항이라고 써있죠. 법조문에는 그 밖의 사항이라고 써있는데 그 밖의 사항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 밖의 사항에다가 윗줄 치고 용도, 지역, 지구 이렇게 쓰세요. 용도, 지역, 지구 이렇게 교체해서 나와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용도, 지역, 지구는 어떻게 적으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끊으시고 나머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별표입니다. 괄호 안에 별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동그라미 3번 항목을 전체를 다 안 적어도 된다고요. 전체를 다 안 적어도 된다고요. 매매일 경우에는 꼭 적어야 되고 임대차일 때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공한테 찾아와서 사장님 나 전셋집 하나 구하러 왔다고 그런데요 저는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공이 그러죠. 공부해? 그럴걸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찾아와서 개공이 전셋집을 소개해 줬더니 사장님 나 용적률이 마음에 안 드네. 말도 안 되는 전세 사는데 무슨 용적률. 저는 투기지역은 싫어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3번 전체는 안 써도 된다고. 매매를 중개했으면 꼭 써야 되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내볼게요. 자, 매매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 반드시 기재한다. 5.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 반드시 기재한다. X.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는.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기재한다.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했고, 이제 6번 들어갑니다. 6번. 6번은 이제 바로 동그라미 7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7번 바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동그라미 4번이 입지 조건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동그라미 6번은 비선호 시설입니다. 이 세 칸은 기본이냐 세부냐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는 말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운표부터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라. 중요한 거는 일단 전이에요. 전. 중개 완성되기 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개가 완성된 때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쓰는 거지. 거래 금액을 적어라 이러면 틀려요. 근데 이건 좀 생각 좀 하고 와야 돼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잖아요. 중개가 완성되고 쓰면 이미 실제 거래 금액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쓰라고 하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에 적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래계약서에 적어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는 것이지만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그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때 거래 금액 이러면 틀립니다. 계속 밑줄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적는다. 괄호 안에도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좋아요. 자, 동그라미 8번 계속 체크합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도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에 적는다. 임대차는 제외한다. 당연한 거예요.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라고 이미 틀리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방금 기본 확인사항의 8가지를 본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153쪽으로 갑니다. 153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맨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좀 체크해 갈게요. 동그라미 7번하고 동그라미 8번을 묶으신 다음에 방금 기본 확인사항 보셨던 153쪽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8번을 묶어서 모든 서식의 공통 이렇게 쓰세요. 모든 서식의 공통 이렇게 쓰시고 4개 서식에 다 있어요. 거래 이전 금액과 취득 조세는. 그렇지,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진 걸 중개한 거니까 거래 이전 금액은 4개 서식에 다 써야 되고 취득 조세, 취득세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부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9번, 10번, 11번, 12번 4가지인데 실제 거래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 4가지 어떻게 외우시느냐? 실제 상태, 환경.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게 세부다. 실제 상태, 환경. 이게 세부. 자, 9번 들어갑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아까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그랬고 거기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안 적어도 돼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란 말 그대로 대장이나 등기부로 공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 공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물건인데 이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고가의 물건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앞마당에 정원수가 10그루가 있다. 몇백 년 된 정원수가 있대요. 우리 집 앞마당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약간 앞마당에 정원수 있어요. 또 식구별로 우리 조각물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거 알아요.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집하고 갈 때 갖고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이런 걸 적으라는 얘기예요. 9번. 이거 물어봐야죠. 네. 자,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은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봤죠, 우리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이 항목들이 기본이냐, 세부냐, 세부다. 이걸 문제 나온다고요. 네, 특히 소방은 소화전과 비상벨까지 다 체크해야 돼요. 소화전, 비상벨. 비상벨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항목들이 기본이냐, 세부냐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승강기, 배수 밑에 있는 그 밖의 시설물에는 뭘 쓰는지 이따 나와요. 11번 벽면 도배 물어봐. 세부.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물어봐. 항목들이 다 세부냐라고 물어봐요. 12번 환경조건의 앞에는 쓸 말이 있어요.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만 있음 이렇게 쓰세요. 주거용에만 있음. 다른 서식은 없어요.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는 항목이다. 환경조건은. 다른 서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부 보셨고 자, 밑에 큰 로마 숫자 3번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게 13번입니다. 중개, 보수 적고 실비도 적고 합계도 적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좀만 따라가 보면은 작은 글씨가 4줄이 있을 거예요. 4줄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좀 내려가 보면 이제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있다. 5.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내진 않아요. 왜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준 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있다. 5. 근데 밑에 개공이 있고 잘 찾아보면 소공도 있을 거예요. 개공과 소공들은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겨보죠.
154페이지. 154페이지 이제 몇 번부터 할 차례냐면 그 8번 여기부터 할 차례죠. 8번 열 차례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8번에 동그라미 9. 동그라미 9. 자,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만큼이 별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별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우리 세부잖아요, 세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이게 별표입니다. 뭘 적느냐? 법정치상권,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을 적는다. 좋아요. 그 다음 줄 분양을 목적으로 여기부터 밑줄 칩니다. 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은 되었는데 결국 미분양됐습니다. 미분양되어서 미분양된 부분이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건설회사가 임대를 추진하는 경우는 보통은 그 사정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경우. 그럼 현재 이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임대차를 개공이 알선한다면 건설회사가 소유자다. 그리고 건설회사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나중에 부도나면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당구장 표시 잘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다가구 주택 판례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합니다. 그러면 그 다가구 주택 내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차임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 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다 확인해 적어라. 자, 또 끊으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해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적는다. 우리 판례도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좋다고 그랬죠. 전전 시간에.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실제 채무액 X,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다. 자, 계속 체크합니다. 경매나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해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매나 공매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이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걸 매매해서 취득한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는 취소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개를 한다면 그 특이사항을 당연히 적어주라 이런 뜻이죠. 자,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9번을 방금 보신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또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까지는 당연히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당연하지. 세부니까. 또 10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그 밖의 시설물이란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뭘 적어주시오? 가정 자동화 시설 이런 걸 적어주시오. 이런 홈, 오토메이션, IT 관련 시설이 써 있네요. 집에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있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 보일러도 껐다 켰다 하고 이런다면서요. 네. 밥도 해주나? 그럴 수도 있지. 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걸레질도 해주고 빨래도 해서 널어주고 빨래 마른 건또 개서 넣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첨단으로 사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가 다 하죠, 내가 다 하죠. 네. 가정 자동화 시설, 쓸 게 없으면 나라고 쓰면 되겠죠, 나. 네. 어쨌건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을 써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합격할 때까지 여성분이시면 남편이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10월 달에 합격할 때까지 다 해주기로 했죠. 남편분이 가정 자동화 시설 해주기로 했잖아요. 밥하지, 반찬 2개, 설거지, 또 청소, 빨래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남편이라 쓰면 됩니다. 가정 자동화 시설은 우리 그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13번. 13번은
자, 중개보수인데 첫 줄 끝에부터 비추쳐요. 나온표부터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까지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되게 잘 나와요. 자, 11번 공동 중개했으면 참여한 개공, 소공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하라. 자, 이렇게 해서 주거용 건축물 다 공부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다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로 갑니다. 자, 비주거용 건축물은 어디부터 체크하냐면 맨 상단부에 업무용 있어요. 업무용 또 상업용 또 공업용 여기부터 색칠해 볼게요. 색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을 로 구분되어 있다. 5. 사무실, 상가, 공장을 중개할 때 쓴 서식이다. 이거네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이거 4개 서식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사항도 4개 서식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도 토지 건축물 여기도 토지 건축물 똑같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아까 뭐 공부했던 게 지목 또 건축물의 용도 또 방향 또 위반 건축물 여부 이런 거 적었었죠. 자,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 써야 되죠.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버리 정리하니까요.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이거 어떻게 적었더라? 복습해보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개별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의 기재, 공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건 부동산 종합정보망,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자, 입지 조건부터 차이가 있네요. 입지 조건은 도, 대, 차까지만 있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번 왼쪽에다가 교, X, 탄, X. 써두시만 하면 되고요. 외우는 방법이 이따 나와요. 교육시설과 판매 의료시설은 주거용과 관련이 깊죠. 교판 없습니다. 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경비실 관리주체 있어야죠. 건축물이니까. 있고. 넘겨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여백에다 쓰겠습니다. 자, 비선호시설이 없다. 이거 별표. 무작위 시험에서 나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이 없다.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개공에게 찾아와서 나 공장 하나 사고 싶다고. 공장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근처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싫대. 근데 개공이 그러죠. 당신이 비선호시설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냥 암기가 제일 빨라요. 어떻게 쓰냐면 비에는 비가 없다. 이렇게 외우세요. 앞으로. 비에는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이 없다. 비에는 비가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번 거래예정금액, 7번 취득조세. 거래예정금액과 취득조세는 4개 서식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있고. 자, 세부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저기 실제 관리관계 있죠? 등기되지 않은 권리 여기도 쓸 거 아니에요. 실제 관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고 10 밑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똑같지 뭐 당연히 이건 똑같지. 아까 또 건축물 여기도 건축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똑같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만 그 밖의 시설물에 쓸 것만 다를 것입니다. 그 밖의 시설물 뭘 쓸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10번은 벽면은 있죠. 벽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도배 X.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가, 공장 이거 중개하고 있는데 도배가 뭐 뭔 상관입니까? 없습니다. 벽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헷갈려가지고 벽이 없다고 합니다. 벽은 있고 도배가 없다. 또 중요한 거 적습니다. 왼쪽에 환경 조건 X. 환경 조건이 X.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환경 조건은 아까 적었죠.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자, 밑에 이제 복비 있고요. 밑에 똑같고. 자, 오른쪽 페이지는 작성 요령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 있는 것만 찾아드릴게요.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은
157쪽입니다. 밑으로 쭉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동그라미 9번까지. 여기 쭉 내려오시면 거기에 두 번째 줄이요. 동그라미 9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그 밖의 시설물. 그렇지. 그 밖의 시설물 아까 주거용일 때는 가정자동화 시설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업용은 뭘 쓰래요? 상업용은 오수정화 시설 용량을 쓰라.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정화 시설 용량, 용소 시설을 쓰는데 이게 세부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업용은 뭘 쓰라고요? 오수정화 시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정화 시설 용량, 용소 시설을 쓰라고요. 공업용이 더 많죠? 특히 공업용의 그 전기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외웁시다. 공대 전기과 이렇게 외우세요. 공대 전기과. 이 전기가 들어있는 건 어디 용이라고요? 공업용이라고요. 공대 전기과. 자, 넘깁니다. 이제 토지용까지 왔어요. 토지용은 이제 뭐 건축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건축물이 아예 없는 맨 땅을 중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똑같고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사항도 같고 네, 이게 서기 다 있는 거라고 그랬고 밑에 기본 확인 사항 가죠. 기본 확인 사항 동그라미 1번 똑같죠. 토지, 소지, 면적, 지목, 권리관계 써야지. 공법도 똑같아. 공법의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은 다 토지에 지정되는 거잖아요. 공법도 똑같고 입지 조건의 차이가 있네요. 입지 조건은 뭐만 있어요? 도, 대까지만 있어요. 도, 대. 주차장 X, 교육시설 X, 판매 의료시설 X. 주차장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도, 대까지만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따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이제 입지 조건 왼쪽에다가 써보죠. 관리에 관한 사항 없어요. 없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토지용에 경비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되게 민망한 일이죠. 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다음 밑에 비선호 시설이 중요합니다. 비선호 시설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비에는 비가 없었죠. 네, 토에는 비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텔레토비 이렇게 외웁니다. 토지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다. 텔레토비. 이해를 해보죠. 지금부터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싶대. 땅을 사서 나는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네. 네. 그래서 이제 개공이 땅을 사줬는데 이 장례문안 옆집을 옆 땅을 사준 거예요. 밤마다 귀신 나오라고. 도축장 뒷집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해는 이해고 그냥 외우면 돼. 텔레토비. 다음 이어서 거래예정 금액과 취득조사 다 있고 네 개 서식이 다 있는 거고 오른쪽에 세부 확인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없죠? 없는데 안 물어봐요. 토지용이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 웬 말입니까? 벽면, 도배 안 물어봅니다. 맨 땅이에요. 논. 네. 환경 조건 X. 이게 상태 X, 환경 X인데 환경 조건이 없는 건 잘 물어봐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복비 있고. 자, 넘겨보시죠. 160페이지는 어디를 몇 줄 치냐면 동그라미 8번까지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8번 쭉 내려옵니다. 몇 줄 치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뭘 쓰느냐? 토지에 등기되지 않은 권리니까 임대차,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적는다. 딱 느낌이 뭐예요? 되게 토지스럽죠. 자,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서식. 네 번째,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 서식이 왔어요. 이건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었고 임목 등기부 만들어져 있고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었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공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건물, 토지, 기계, 기구, 설비,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만든 거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등기부가 있고 이거죠.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어쨌거나 입광공도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등기부가 있다는 거. 자, 바로 밑에 확인 설명할 때 당연히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이것도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사항이 있군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자, 기본 확인사항 내려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동그라미 1번 대상물건 표시는 종별을 선택하게 돼 있군요. 선택하고 소재지, 등기 등록지가 중요합니다. 잘 색칠을 하셔요. 소재지, 등기 등록지. 소재지, 등기 등록지는 옆에 뭐라고 쓰냐면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쓰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적는 거예요. 이게 앞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이쪽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소재지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토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쓰는 거다 이거예요. 자, 2번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자, 동그라미 3번에 색칠하세요. 동그라미 3번은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라는 것은 이 항목에, 이 서식에만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면 충분해요.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입광공 서식에만 있다. 이 서식에 이 항목이 있는 걸 아냐? 이게 물어봐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그 상태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상태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마치 세부처럼 느껴지는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는 거,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여기 어떻게 쓰는지 이따 나오는데 말 그대로 공장재단 목록을 쭉 쓰라는 얘기예요. 임목의 생육 상태를 쓰라는 얘기고, 근데 이게 세부가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다. 개공이 직접 확인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백들에다가 쓸 텐데, 자, 일단 이렇게 쓰세요.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공법 이것이 없다. 이 없는 게 별표예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 계좌가 없다. 없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임목과 용도지역, 임목과 건폐율 용적률 다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없다. 입지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대차 교판이 아예 없습니다. 임목과 별로 관련 없습니다. 없는 거 계속 적긴 적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도 없어요. 자, 근처에 비선호 시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선호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거 4가지 쭉 적으셨고, 뒷장 가보세요. 뒷장 162페이지 맨 위에 거래 예정 금액 있고, 취득조세 있고, 4개 서식 다 있다고 그랬고요. 다음 세부 확인 사항은 실제 권리 관계, 결국 있네 이것도. 실제 권리 관계는 왜 있냐면 임목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잖아요. 토지 임목이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토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생기니까. 또 공장재단 안에 건물, 법정 지상권, 또 뭐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권리 관계란이 있다. 그 다음에 상태, 환경 당연히 없다. 복비 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어디 밑줄 칠 것이냐면 거기 동그라미 세부 항목의 2번부터 동그라미 2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3번 대상물건 표시는 등기상 증명서 확인의 흑심에 그랬죠. 아까 여기 소재지 등기 등록지를 등기상 증명서 확인의 흑심에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하고요. 또 하나 5번에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은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 임목은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부를 확인해 적는다.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기본 확인 사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8번에 동그라미 7번 들어갑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죠. 임대차,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등을 적는다.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164페이지 4가지 서식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학습하고 마칩니다.
먼저 기본 확인사항 총 8가지가 있었잖아요. 8가지에서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 다 있죠. 다 있고 문제 없고요. 다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2번 권리관계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빠져 있네요. 동그라미 빠져 있습니다. 다 있어요. 4개 서식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음 3번이 별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공통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은 어디에 없어요? 입광공 서식이 없었잖아요. 입광공 서식이 없었고 없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입지 조건의 경우는 어떻게 외우느냐? 도대차 겹한 도대차 도대 이렇게 외우세요. 같이 해보세요. 도대차 겹한 도대차 도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도대차 겹한 도대차 도대 이렇게 하면은 네 번째는 없구나 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5번 같은 건 당연한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그래서 중요하죠. 비선호 시설 OX, OX B에는 B가 없고 토에는 B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돼지 울음소리랑 똑같아요. 오이, 오이, OX, OX, 오이, 오이 OX, OX 중요하다. 7번, 8번은 4개 서식에 다 있는 게 중요하다. 8번이 공통이라고 2번이나 나왔고 취득조세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세부 확인사항이 9번부터 12번까지잖아요. 12번까지인데 이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9번이에요. 9번만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9번을 공통세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공통세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9번 중요합니다. 10번은 있고 없고 당연한 거예요. 벽면 도배도 있고 도배 없고 당연하고. 그래서 환경 조건이 중요하지. 환경 조건은 어디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다. 보비는 다 있다. 당연한 거고. 이렇게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100% 다 공부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